서울의 밤은 폭우 속에 잠기어 차가운 빗방울이 작은 골목길을 비스듬히 때리고 있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은 젖은 땅 위에 어슴푸레한 빗무리를 만들었다. 빗소리는 낡은 손수레에서 나는 덜컥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가난한 거리의 쓸쓸한 노래처럼 들렸다. 김준호 씨는 마른 몸과 피곤에 굽은 어깨를 하고 진흙탕 길을 천천히 자전거로 지나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우비는 그의 등을 꽉 감쌌지만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운 기온을 막기엔 부족했다.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해진 그의 눈에도 여전히 인내심이 빛나고 있었다. 자전거 바퀴의 한 바퀴 한 바퀴가 거친 삶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었다. 광화문 시장 근처의 한 골목길로 접어들던 순간 그는 갑자기 멈추었다. 그의 눈앞 비뚤어진 처마 아래에서 한 작은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다. 소년은 여투 하나 없이 낡고 찢어진 얇은 옷만 걸쳤고 맨발은 진흙투성이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올리자 차갑고 배고픔에 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다. 준호 씨는 자전거에서 내려 다가가며 말했다. 유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배고프니? 아저씨랑 같이 가자. 밥 먹여줄게. 그는 신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하며 보호하듯 손을 내밀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희미한 희망이 깃든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는 낡은 고무신을 벗어 소년의 떨고 있는 작은 발에 신겨주며 말했다. 이 신발은 낡았지만 발이 덜 아플 거야. 가자, 얘야. 서울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준호 아저씨는 소년을 데리고 길가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흐릿한 노란빛 조명이 비추고 따뜻한 국물이 풍기는 온기가 공간을 채우며 바깥의 차가움을 몰아내고 있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를 조심스럽게 당겨 소년을 앉혔다. 이름이 뭐니?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다정하게 물었다. 소년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망설였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호라고 해요. 지호야, 몇 살이니? 9살이요. 그런데 집이 없어요. 시장에서 자요. 지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꼭 쥔 작은 손이 그의 말에 실린 불안함을 전했다. 준호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려왔다. 짧은 몇 마디에 담긴 지호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따뜻한 밥 2그릇과 계란 프라이를 주문했다. 밥이 나오자 지호는 주저하며 준호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맑게 빛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였다. 먹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준호 아저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준호 아저씨는 조용히 앉아 지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그는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한 자비로운 사람이 다가와 따뜻한 밥 한 끼와 신발 한 켤레를 건넸다. 그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춥지 않니? 내가 준 신발은 잘 맞니? 그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들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대답했다. 잘 맞아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를 속일까 봐는 안 무서우세요? 지호의 질문에 준호 아저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널 돕는 이유는 나도 한때 너와 같았기 때문이야. 젊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나도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때로는 작은 선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단다. 지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줄어들고 대신 신뢰와 감사가 번져갔다. 밥을 다 먹고 준호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다. 갈 곳이 있니? 없다면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 맞으며 자진 않을 거야.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꼭 잡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집으로 가는 길에 비는 점차 그쳤고 지붕 끝에서 물방울 몇 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준호 아저씨는 앞서 걸었고 지호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지호의 걸음은 아직 느렸지만 준호 아저씨가 준 신발 덕분에 발의 아픔은 덜어졌다.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니?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의 1년 정도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저를 싫어했어요. 저를 짐이라면서 쫓아냈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울먹였다. 준호 아저씨는 뒤돌아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야, 넌 참 대단하다. 혼자서 여기까지 버틴 넌 정말 강한 아이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도와줄게. 지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짧은 인생에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준호 아저씨의 작은 집은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낡은 철제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빛발에 있었다. 방 안은 둥근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며 공간을 더욱 소박하게 보이게 했다. 우리 집은 별거 없지만 편하게 지내렴. 내가 따뜻한 우유를 만들어 줄게. 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준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깨끗한 이불을 꺼내 낡은 나무 침대 위에 펴주었다. 여기서 자고, 난 바닥에서 잘게. 내일은 시장에 가서 새 옷 몇 벌 사자. 지호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너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라니, 아니란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게 몇 가지는 도와줄 수 있어. 너만 착하게 잘 살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떨구었다. 그날 밤, 지호가 깊이 잠든 후 준호 씨는 방 구석의 작은 테이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후두둑 내리고 바람이 오래된 철제 지붕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흐릿한 눈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온 낡은 슬리퍼를 응시했다. 그 슬리퍼는 이제 닳고해졌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오래전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서서히 떠올랐다. 수년 전 젊은 준호 씨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 서울은 그의 상상과 달랐다. 돈도 없고 유지할 곳도 없어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그는 맨발로 울퉁불퉁한 돌길을 걸었다. 발바닥이 부어오르고 피가 맺힌 채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결국 그는 도로변에 주저앉아 지치고 절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떡볶이를 파는 작은 체구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준호를 보며 자상한 눈빛을 보냈다. 얘 이렇게 됐니? 그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피곤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요. 남자는 준호의 부은 맨발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게 슬리퍼가 필요하구나.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고무 슬리퍼를 벗어 준호 앞에 놓았다. 나는 가난하지만 이 슬리퍼가 내가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준호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제가 가져가면 아저씨는 맨발로 다니셔야 하잖아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 슬리퍼는 이미 제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현재로 돌아와 준호 씨는 그날 받은 슬리퍼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슬리퍼는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 아래 서울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그의 생계 여정을 함께해 주었다. 지금 그는 옛날 떡볶이 아저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낡은 슬리퍼가 아직 새 것은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지호처럼. 그 아이가 발을 딛고 설 수만 있다면 나처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구석에서 자신의 낡은 겨울 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어 침대 옆 의자에 놓았다. 그리고 잠든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이제 두려움 없는 얼굴로 조용히 자고 있었다. 지호야, 넌 나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 세상은 작은 희망만 있어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단다. 그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뜨거운 죽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는 눈을 비비며 뜨거운 죽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준호 씨를 보았다. 일어났니? 어서 먹어야지. 건강해야 학교에 갈 수 있잖아. 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학교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아저씨. 괜찮아. 내가 내 뒷바라지를 할 거야. 좋은 학교는 아닐 수 있어도 내가 배울 기회를 가지길 원해. 괜찮겠니? 지호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호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옛날 자신의 모습을 지호의 눈에서 본 것 같았다. 아침 식사 후 지호가 헐거운 슬리퍼 끈을 고치고 있을 때 준호 씨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야, 이 세상에서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단다. 오늘 내가 너를 도왔으니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선의를 이어가는 방법이란다. 지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아저씨. 오늘 아저씨가 해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지호는 점점 준호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두 사람은 보통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함께 손수레를 준비하고 광화문 시장으로 향했다. 지호에게 이곳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제2의 집이었으며 다른 가난한 노동자들로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오늘 아침 광화문 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채소를 파는 이미영 아주머니의 요침, 최승우 아저씨의 자동차 수리점에서 들려오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어딘가 공기 중에는 조용히 스며드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한 소식이 빠르게 가게들 사이를 퍼져나갔다. 시장 땅의 소유주인 박대영 씨가 임대료를 50%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소식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얼굴마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얘 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이미영 아주머니가 손에 쥔 신선한 채소를 꼭 쥔 채 외쳤다.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임대료까지 오른다니.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중년 남성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준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걱정으로 찌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호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나요? 그들은 시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지호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시장을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아. 준호 할아버지는 낮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반짝거리는 승용차 한 대가 멈췄고 박대영 씨가 내렸다. 그의 깔끔한 검은 정장은 시장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다. 박대영 씨는 군중 속으로 걸어들어가 차갑게 말했다. 오늘 알리려고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50% 인상됩니다. 못 견디겠으면 떠나십시오. 시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즉시 반대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박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 나이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요쳤다. 우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대영 씨는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땅은 제 땅입니다. 제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 견디겠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세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박대영 씨와 대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준호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박 사장님, 이 땅이 당신 소유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수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임대료를 올리면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박대영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자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난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 땅은 수익을 내야 합니다. 못 견디겠으면 떠나세요. 준호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다. 박 사장님,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잃게 될 것입니다. 박대영 씨는 준호 할아버지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등을 돌리고 떠났다. 시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박대영 씨가 떠난 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준호 할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걱정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맞서 싸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부자이고 권력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의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하며 무력감에 찬 눈빛을 보였다. 지호는 준호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뇌 사람들은 힘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호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지호야. 하지만 단합하려면 믿음이 필요해. 내가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울 거야. 그날 저녁, 작은 시장 구석에서 준호 할아버지가 모임을 열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온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이 시장은 단지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될 겁니다. 이곳은 우리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장소입니다. 우린 이곳을 잃게 놔둘 수 없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후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말이 맞아요. 만약 당신이 나선다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어 채소를 파는 한 여성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맞아요. 제 아이들이 이곳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다. 오후에 무거웠던 분위기는 결의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지호는 준호 할아버지를 보며 감탄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승리는 확실한 것이 아니란다, 지호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시작도 전에 패배한 거나 다름없지. 다만 이걸 기억해라. 인간애와 단합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다음 날 아침, 광화문 시장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걱정과 대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소리 사이사이로 불안한 대화가 시장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지호는 준호 아저씨와 함께 수레를 끌며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모습은 사라지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탄원서를 쓰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그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던 준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그 대답은 지호에게 더 큰 결의를 심어 주었습니다. 지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도와 가게를 정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탄원서 작성을 독려했습니다. 미영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박 사장님이 아주머니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스무 아저씨, 아저씨는 항상 자신이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아저씨도 우리와 함께해야죠. 아직 어리숙한 말투였지만 지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은 이씨 아주머니가 물을 팔던 작은 구석에 모였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하얀 종이들이 놓여 있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탄원서를 썼습니다. 지호는 옆에 앉아 사람들의 진솔한 문장이 하나하나 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육순 할머니, 할머니는 뭐라고 쓰셨어요? 지호가 글을 쓰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을 보낸 육순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나에게 집과도 같다고 썼단다. 시장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박 사장님이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그 말에 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시장이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육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구나, 지호야. 너는 어린데도 참 강하구나. 할머니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시장 사람들은 탄원서를 쓰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수박을 파는 젊은 청년 민 씨는 시장의 생생한 순간을 기록한 영상을 자발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채소를 정리하는 노인들, 그리고 짐을 나르는 굳은 살 박힌 손들이 담겼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녀를 키운 장소입니다. 이곳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천 개의 조회수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중 하나. 시장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한 후원자의 제안. 모두가 희망을 품던 중 준호 아저씨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는 심하게 기침을 하며 쓰러졌고 시장 사람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실에서 지호는 아저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실 거예요. 아저씨는 다시 건강해지셔서 모두를 도와주셔야 해요. 준호 아저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늙었단다, 지호야.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넌 내가 이루지 못한 걸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지호의 마음속에 불씨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시장 사람들 앞에 서서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호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마음과 연대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노력해요. 아저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시장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곧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나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피곤하고 불안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광화문 시장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의 정신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며 각자의 눈빛과 가슴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폭풍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지호가 이 할머니와 함께 신선한 채소 묶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장 바깥에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박 사장님이 시장을 점검하러 오신답니다. 누가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보러 온대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손을 멈추고 서로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지호는 손을 꼭 쥐고 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아저씨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지호의 말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박 사장의 익숙한 검은색 자동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양복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유지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그의 주위를 큰 원으로 둘러쌌습니다. 박 사장은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렸을 텐데. 새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떠나라고. 오늘은 준비가 됐는지 보러 왔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시장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순간 멈칫하며 작은 체구의 소년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넌 누구나? 저는 지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제 집과 같습니다. 지호는 또렷한 목소리로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호 아저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장님께서 임대료를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신 건 알지만 이 시장이 사라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유지할 곳을 잃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호의 말에 박 사장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가운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꼬마야.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확고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자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께서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날들을요. 이 시장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치 사장님께도 누군가가 도움을 준 것처럼요. 만약 이 시장을 없애신다면 여기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파괴하시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호의 말은 공기를 불길처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아요. 박 사장님.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 시장이 없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씩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상실, 그리고 시장이 가져다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사장은 묵묵히 그 진심 어린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흔들림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지호의 빛나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아무 약속도 못하겠다. 하지만 생각은 해보겠다. 검은 차가 떠나고 사람들은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명확한 대답은 없었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병원에 있는 준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지호를 보자 흐릿한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뭘 했니, 지호야? 준호 아저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는 시장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한 약속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아저씨, 저는 시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준호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정말 잘했구나, 지호야. 난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자비에 있다. 병원을 떠나기 전 지호는 준호 아저씨의 낡은 슬리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소중히 여겼던 슬리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끈기와 선함, 그리고 희망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이 슬리퍼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불빛이 되도록요. 창문 밖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며 지호의 앞날을 밝히는 듯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희망과 자비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한 아침 사람들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을 때 지호는 시장 구석에서 큰 게시판을 끌어와 광장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게시판에는 시장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미영 할머니가 싱싱한 채소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 최승우 아저씨가 타이어 더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단 과자 가게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지호가 크게 외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며 사진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큰 펜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군중을 향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년 동안 살아오고 일해왔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모두 이 시장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써주세요. 우리 모두 박 사장님께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립시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망설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게시판에 적었습니다. 지호, 내 말이 맞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 다음은 승우 아저씨, 사륙 할머니, 그리고 한 사람씩 차례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각 서명에는 희망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시장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고 그 배경 이야기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여성 기자 한 명이 지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가 지호 맞니?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너라고 들었어. 지호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노력하고 있어요. 여성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울게.
인터뷰는 곧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거친 얼굴, 땀방울, 그리고 진솔한 미소가 카메라에 담기며 이곳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날 저녁, 넓은 사무실에서 박 사장은 광화문 시장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시장 사람들과 지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이곳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희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박 사장은 화면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의 모습은 그를 어린 시절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자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던 그 시절.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자비로움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 다음 날, 박 사장은 예상치 못하게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 없이 홀로였습니다. 그는 시장 안을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그를 보고 놀라움과 결의에 찬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박 사장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권은 사장님께 있지만 우리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박 사장은 말없이 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소리치는 상인의 목소리,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 할머니의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채소를 묶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거의 30년을 여기서 채소를 팔았어요. 이곳이 제 전부입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은 시장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 서서 더 이상 냉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약속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3달 동안 임대료 인상을 유예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퍼졌습니다. 사륙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내가 해냈구나. 지호는 박 사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장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구석구석 청소하고 꾸몄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장을 준비하듯이. 지호는 준호 아저씨 곁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어요.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준호 아저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호야. 내 안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 박 사장님의 3달 동안 임대료 인상을 유예한 결정은 광화문 시장 사람들에게 구명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고 모두가 시장을 연대와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기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시장 입구 근처 큰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지호는 그들 사이에 서서 모두의 희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장을 지키고 싶다면 이곳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한 나이든 남성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호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을 보내는 준호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신 지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박람회를 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시장의 최고를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광화문 시장이 단순히 상업 공간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지호의 아이디어는 곧바로 공감을 얻었고 시장 사람들은 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청소하고 꾸미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어머니 역할을 자처했던 이미영 아주머니는 부스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종이를 들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를 판매할 거야. 또 누구 뭐든지 더 보태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손으로 만든 슬리퍼를 팔겠어.
한 젊은 여성이 열정 어린 눈빛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음식을 팔 거야. 시장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할 거야. 최승우 아저씨가 크게 웃으며 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과일 부스, 헌옷 부스, 그리고 다양한 특산품을 제공하는 음식 부스까지 시장은 분주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에 바쁜 와중에 지호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사륙할머니, 박람회가 시작되면 할머니가 만두를 팔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이 시장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내 말이 맞아. 우리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해. 드디어 박람회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광화문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등불과 화려한 간판으로 장식된 시장은 마치 새로운 옷을 입은 듯 보였습니다. 지호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스를 오가며 뛰어다니고 웃음과 대화 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이미영 아주머니는 신선한 채소를 맛보라고 손님들에게 권했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 채소를 어디서 키우셨어요? 정말 신선하네요. 시 열곽에서 키운 거예요. 매일 제 손으로 돌보고 제 자식들 돌보듯이 정성을 들였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최승우 아저씨가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시장을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요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야. 이 빈대떡 하나하나가 우리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지. 박람회가 한창일 때 시장 입구에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박 사장님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지호가 빠르게 다가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 사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 부스에서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무렵 시장 사람들은 중심에 모였습니다. 지호는 마이크를 들고 믿음을 담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덕분에 오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는 박 사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 삶과 사랑,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빼앗을 순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박 사장님은 무대에 올라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협력하여 이곳을 연대와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빛나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불씨처럼 어둠 속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이후 광화문 시장은 점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장을 파괴 위기에서 구한 지역사회의 단결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이곳을 집으로 여겼던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살렸다. 하지만 희망의 빛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햇살이 나무의 낡은 가지 사이로 비치면서 광화문 시장은 생동감 넘치는 그림처럼 빛났다. 이미영 할머니는 채소 가판대 앞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오늘 채소 정말 싱싱해요. 어서 와서 사가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근처에서는 최승호 아저씨가 자신의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지호를 보고 그는 손을 흔들며 불렀다. 지호야, 오늘 아저씨가 새로 만든 전 먹어볼래? 희망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러며, 아저씨, 모든 걸 더 좋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최 아저씨는 웃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내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모두가 자신의 일에 바쁜 와중에 한 남자가 시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바로 박 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깔끔한 정장이 아닌 소박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랐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는 표정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존경 어린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박 씨는 이미영 할머니의 채소 가판대 앞에 멈춰서서 한 다발의 채소를 집어들었다. 이미영 할머니, 할머니 채소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여전히 싱싱하네요.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이 시장의 가치를 알아주셔서 기쁩니다. 이후 그는 채 아저씨의 가판대에 들러 전을 한 조각 맛보았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아주 맛있네요. 이것이야말로 추억의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호가 썼던 큰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곳을 지켜줄까요? 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시장 사람들의 서명도 그대로였다. 이제 이 서명은 단순한 잉크가 아닌 신뢰와 결단력의 상징이었다. 박 씨는 돌아서서 가까이에 서 있는 지호를 발견했다. 그는 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어린 친구야, 내가 나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구나. 고맙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변화한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박 씨는 슬픈 듯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니? 예전에는 나도 이런 시장에서 자랐단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잊어버리고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았지. 너와 이곳 사람들이 나에게 그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단다. 그날 오후 지호는 병원에 있는 준호 아저씨를 찾아갔다. 병상에 누운 준호 아저씨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지호는 그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저씨, 박 선생님이 변했어요. 우리 시장은 구해졌어요. 준호 아저씨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잘했구나. 난 항상 내가 해낼 거라고 믿었단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저씨, 아저씨가 지핀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게요.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게요. 준호 아저씨는 지호의 손을 더 꼭 쥐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좋은 삶을 살아라, 지호야. 낡은 슬리퍼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거라. 며칠 후 준호 아저씨는 평화롭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 시장 전체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장례식에서 지호는 아저씨의 낡은 슬리퍼를 손에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준호 아저씨는 저에게 단순한 아저씨가 아니셨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삶에 대한 믿음과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저씨를 기억하고 그 불씨를 영원히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시장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와 함께 결단에 찬 눈빛도 빛났다. 장례식 후 지호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낡은 슬리퍼를 시장 중심부의 유리 진열장 안에 두었다. 진열장에는 마음에서 피어난 불꽃 사랑의 유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준호 아저씨가 남긴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고 물건을 파는 소리와 어우러져 따뜻한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지호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준호 아저씨의 이야기, 낡은 슬리퍼, 그리고 이 시장의 이야기가 이곳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전해질 것임을 알았다. 저녁 햇살 아래 지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 당신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광화문 시장은 이제 희망과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 사람들은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곳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지호는 지방 정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화문 시장의 모델을 도시의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더 큰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지호를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야, 이건 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기회야. 박 할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지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떠나면 누가 시장을 돌볼까요? 준호 아저씨께 여기에 항상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요. 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불씨를 피웠고 이제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단다. 이곳 사람들은 그 불을 이어갈 거야. 너는 꼭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떠난다면 다른 곳에서도 불씨를 피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지호는 준호 아저씨의 낡은 신발이 들어있는 유리 진열장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을지 아니면 더 큰 사명을 위해 떠날지에 대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 지호가 직면한 선택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종종 겪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며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나아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장을 지키기 위해 남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떠나겠습니까? 오늘날의 삶과의 연결. 지호와 광화문 시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현대판 동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경제 발전이 때로는 인간적인 가치를 희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친절과 연대의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이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연결을 찾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조용한 희생. 준호 아저씨와 박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적절한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 지호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나서는 젊은 세대의 본보기입니다.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같은 현대의 도전에 직면한 세상에서 개인의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린 결말. 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시장의 익숙한 소리들, 그리고 멀리서 그를 부르는 새로운 길들. 과연 지호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친절과 희망의 불씨를 퍼뜨리기 위해 떠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호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삶에서 당신은 지호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망의 불씨를 피울 용기가 있습니까?